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매너 모드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4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 2020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조정실장 안성대입니다. 존경하는 윤동건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울산시정 발전을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소관 업무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뜻을 최대한 수렴해서 원활한 시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동환 예산 담당관입니다. 김도학 정보화 담당관입니다. 권기환 세정 담당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세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97쪽 세입 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액 2조 956억 5,388만 1천원보다 164억 700만 원을 증액한 총 2조 1,120억 6,088만 1천원 규모입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억 2천만 원, 지난해 세입세출 계산액을 반영한 순세계 잉여금 162억 8,7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101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출 예산은 1억 2천만 원을 증액한 총 5,733억 52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02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정보화 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기존 예산보다 1억 2천만 원 증액하여 총 64억 5,384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은 국비 지원으로 내시된 성립전 예산으로 정보통신실 면진 테이블 설치비 1억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성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42호 202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페이지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2조 1,120억 6천만 원으로 기존 예산액 대비 164억 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액은 5,733억 500만 원으로 기존 예산액 대비 1억 2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과 예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근본 1회 추경은 코로나19 관련 사업비와 성립전 예산 편성을 위한 추경원으로서 성립전 예산인 정보화 담당관실의 정보통신실 면진 테이블 설치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의 2020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홍병익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 시간은 협의한 대로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네, 고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안성대 우리 기획조정실장이 울산에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위기의 울산입니다. 위기에 잘 대응해서 울산시가 뭐 빠른 시일 내에 위기 극복할 수 있는데 최대한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 사실 뭐 여러 가지 각 실국이 있지만은 기조실이 가장 중요한 부서고 실장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부분은 알고 계시죠? 업무 파악은 다 됐는지 모르지만은 업무 파악을 좀 빨리 하셔서 뭐 울산시 발전에 뭐 기여를 좀 해야 안 되겠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본 의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정말 우리 시장님도 뭐 고생은 하시지만은 업무는 각 실국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로 각 실국장님이 그 책임하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평소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뭐 우리 시에는 시장님도 계시고 부시장님 두 분 계시지만은 가장 밀접하게 또 이렇게 미팅해야 되고 또 의논을 조정해야 될 부분이 기조실장이면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실국과 업무 연찬을 자주 해서 뭐 그 시기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웅천은 지금 또 산불이 지금 아직 진화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몇 번 뭐 이렇게 대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준비하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강풍이 보니까 헬기 받고 이 진화를 할 수 없는 입장인데 소방서 인원이 몇백 명이 가도 뭐 강풍이 불면은 아무 대응도 못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장비 보안이나 이런 부분도 우리 소방 그 행감할 때 계속 요구를 했던데도 거의 준비가 안 되는 관계로 이번에도 지금 사태에 아마 대응이 잘 되지 않지 않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울산은 잘 대응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 또 확산이 자꾸 되고 있는 관계로 특히 산업 우리 단지가 울산에 국가산업단지가 2개 있기 때문에 거기 직원들이 아마 확산이 됐을 경우에는 울산에 엄청난 파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연에 방지를 좀 해주셔야 안 되겠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번에 추경액 전부 금액이 얼마죠? (956억입니다) 여기 책자에는 954억으로 되어 있는데 2억은 뭐지? 2억은 특별회계고요. 954억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오늘 예산심의라는데 기조실에서는 뭐 이렇게 검토 보고서가 뭐 954억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뭐 어디에 뭐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이 시장님 뭐 설명에는 우리 본회의장에서는 제가 봤지만은 자료를 통해서는 지금 거의 없는 상태인데 뒤에 자료 신문을 좀 오늘 배포 좀 해주시고, 아마 코로나로 인한 이 추경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어느 쪽으로 쓰여지는지 부분이 좀 디테일하게 좀 나와 있어야 안 되겠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좀 주시고 정보화 담당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면진 테이블 설치 성립 지원으로 1억 2천인데 면진 테이블이 뭡니까? 예, 정보 담당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울산도 이제 지진에서 이제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건물의 그 지진을 대비해서 보강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제 지진을 대비해서 건물에 보완하는 방법이 내진 설계가 하나가 있고 예. 그다음에 재진 설계가 있습니다. 재진. 그 지진이 왔을 때 건물의 엘리베이터를 뭐 멈춘다든가 하는 그런 재진 설계가 있고 이번에 저희들이 요구한 게 이제 면진 설계라는 것은 건물이나 기초 그렇게 중요한 시설의 하단부에 그 흔히 말하는 쇼바 같은 부품이 달리는 완충 작용을 하는 그런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중요한 장비를 얹어 놓으면 지진이 왔을 때 여기에 지진의 그 파장에 따라 같이 이렇게 움직여 주니까 위에 얹혀있는 물건은 아무런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는 게 면진 작용을 하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예, 저도 뭐 의원생활 좀 했는데 면진이라는 단어를 처음 봤습니다. 제가 미리 이 부분을 뭐 검색을 좀 하고 왔어야 되는데, 예, 뭐 사실 성립전 예산도 뭐 급하기 때문에 성립전을 하긴 하지만은 뭐 사전에 사후에 뭐 의회 또 설명도 할 수도 있고 요즘 뭐 통신이 원체 좋은 관계로 카톡으로도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성립질환이라는 그 명목하에 울산시에는 거의 의원들의 보고가 없습니다. 그 부분 매번 제가 지적을 해도 시행이 뭐 이렇게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절기에 성립전 예산으로 뭐 구군에 다 내려가는 그 부분도 엄청나게 질타를 했습니다. 왜 시에서 내리면서 왜 사전 성립전 예산이라는 명목을 의원들한테 보고를 안 하느냐 이런 부분도 제가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실장님 성립전 예산이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후에라도 뭐 각 상임위별로 이런 예산이 와서 이렇게 했다 카톡으로도 보낼 수 있는 요즘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뭐 이게 면진 테이블 1억 2천 정도 하면은 뭐 그래 뭐 어디에 설치하는 부분입니까? 우리 주요 부서가 어디입니까? 예, 그 전액 특별교부세 100%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게 그 본관 13층의 정보통신실에 215제곱미터, 그다음에 1별관에도 옛날 구청사입니다만 거기에도 정보통신실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면적이 좀 작은데 92제곱미터. 그래서 합해서 저희들이 그 두 군데 307제곱미터에 대해서 설비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뭐 주요 부서가 정보통신실밖에 없습니까? 우리 시청 내 뭐 또 다른 뭐 지역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 지역 정보화 본부는 재작년에 일부가 보강이 됐고요. 이번에는 저희들이 또 국비 그 재난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지금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저쪽에 스마트시티 건물은 최근에 지은 거기 때문에 아예 설계할 당시부터 아마 이 기능이 포함이 된 걸로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관 정보화 담당실 소관은 이번에 하면은 그 대부분 다 구비가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면서 우리 추경의 954억에 대한 어느 부서에 어떻게 지출할 것인지 그 내역서 좀 주시길 부탁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미입니다. 네, 코로나에 이어서 화재까지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늘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면진 테이블에 대해서 조금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그 정보통신실의 바닥에 설계를 하신다 했는데, 예, 그러면은 안에 그 정보통신실 내부 전체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내부 전체를 하면은 최고 좋은 방법입니다만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이게 그래서 215제곱미터 그러면 상당히 넓은데 공간이 예, 이게 약 70평 그죠? 237, 예, 한 60몇 평, 70평 가까이 됩니다. 네, 근데 그만큼의 공간을 하면 거기에 있는
그 직기라든가 그런 것들은 다 드러내고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공사를. 이제 그 기존 빈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 그 현재 장비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일이 조금 난이도는 좀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예. 그 장비를 안 쓰러뜨리게 뭘 받쳐 놓고 네. 일부분 좀 하고 다시 조금씩 해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네. 저희들 통신실이 한 100평 33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아. 공간에 예. 그러니까 한 60% 정도만 이걸 하고 일반 책상 놔놓고 사무 보는 공간은 굳이 뭐 큰 돈 안 들여서 저희들이 그대로 하는 걸로. 약 3분의 2 공간을 전체를 지금 현재 공사를 시행한다는 거죠. 예. 예. 그럼 이 지금 1억 2천만 원이라는 건 테이블 그 면진 테이블 구입하고 공사하고 시공 다 전체 예산을 말하는 건가요? 예, 1억 2천 중에 저 광급 자재대 그러니까 조달 구입이 1억이고요. 네. 현장 설치비가 2천 정도 설계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 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예. 고맙습니다. 그 기조실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예. 언제 오셨다고? 네. 저 3월 9일자로 와서요. 한 열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뭐 답변할 수 있는 데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지금 현재 이 추경이 코로나 관계되는 그죠? 네. 추경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전부 다 코로나는 아니죠. 네, 지금 코로나 이외에 이제 국비로 성립전으로 이미 집행하고 있는 그런 예산들이 한 93억이 포함되어 있고요. 코로나19 대응 관련된 예산은 863억 정도 됩니다. 그 저 세출 그 총괄표를 보면 이제 중소기업 벤처과에 274억. 전체를 총괄하시죠, 그죠, 기재실장님? 네, 의원님, 방금 제가 말씀을 잘 예. 못 들었네요. 예, 중소기업 추가- 벤처과에 네, 네, 예. 추가 경정 예산안요. 네. 네, 세출 총괄에 그 중소기업 벤처과에 274억을 지금 이제 세출로 더 증액시켰습니다. 예. 어떻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은요, 중소기업 벤처과의 사업이 네 건 정도 되는데요. 네,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 지원해주는 경영안정자금 관련된 게 300억 융자 보증하는 20억, 그 다음에 2차 보전해주는 10억 해서 4억까지 융자 가능합니다. 그래서 20억, 10억, 30억에다가 팔로 지원하는 그 4억 해서 34억은 있고요. 그 다음에 울산 페이 관련되는 게 또 240억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이게 다 합친 네 건이 274억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더 증액한 것처럼 코로나를 대비해서 한 것 같아서 예, 감사드립니다. 그 외에도 뭐 에너지 산업과나 관광진흥과 다른 데도 있습니다. 택시 산업과에 버스 택시과에 2억 편성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버스 택시과?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 버스의 지금 대중교통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들이 그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버스에 대한 방역을 하는 부분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 방역비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기 하나 더 물어봅니다. 관광진흥과에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에도 5,8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으로는 어떤 걸 합니까? 관광진흥과 예산은 저희 그 울산 옹기축제 관련된 예산으로 마찬가지로 성립전 예산입니다. 요 무슨 국비- 축제요? 울산 옹기축제입니다. 옹기축제요? 예, 네. 옹기축제 예산으로 옹기축제 지원에 국비 5,900만 원이 내려왔고 그 부분에 대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는 부분입니다. 코로나 예산 아닌가 봅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체 956억의 총 예산 규모 중에서 기타 성립전 예산 93억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 관광 쪽에 관계되시는 실제로 관광 수입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시 지원은 어떻습니까? 지금 특별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되어 있는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국가 추경이 확정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확정이 돼서 시도로 통보되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이 들어갈 것이고요. 지금 저희 1차 추경 같은 경우에는 국가 추경이 확정되기 전에 의회 예산안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국가 추경의 반영 부분들을 곧 이어서 할 2차 추경에 조금 더 고민을 담아서 계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추경은 언제쯤 계획하고 계십니까? 저희 실무적으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의회에서 협의를 해주신다면 빠르게 4월 임시회를 조금 앞당겨서 저희가 지역 경제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집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4월 중에 저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의회에서 협조를 한다면 4월 언제까지 가능한 거죠? 저희 지금 4월 임시회가 4월 29일부터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 의원님들께서 최대한 협의를 하셔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회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저희가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담당관이 아니 의회에서 최대한 충분히 협조한다고 가정하에 집행부 입장에서는 언제까지가 가능한 겁니까? 일단 저희가 예산 실무 작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네. 이번 추경이 확정된 3월 26일 이후부터 빠르게 예산 작업을 실시를 해야 됩니다. 전산 입력이라든지 예. 부서 간의 이제 실무 협의라든지 이루어져야 되고요. 지금 2차 추경 안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는 여러 가지 협의들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산 작업을 하는 시점들을 고려했을 때 의회에서 한 열흘 정도 4월 임시회를 앞당겨 주신다면 저희가 충분히 어떤 실무 작업들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4월 29일보다 열흘 정도 앞당길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아니면, 물리적으로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희는 그에 맞춰서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대한 빨리 앞당기면 한 4월 19일쯤에는 가능하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의회 협조에 하더라도 최대한 앞당긴 거죠, 그 시간이. 그 부분은 어떤 예산들을 어떤 논의를 거쳐서 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실무 협의들 그리고 기관 간 협의들을 거쳐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 울산박물관에도 예산 편성이 조금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럼 이것도 지금 기존에 코로나랑 관계없는 예산인가요? 예, 코로나 관계가 없는 신중년 경력 활용 저희가 사업이라고 일자리 노동과에서 국가 공모 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신중년이 가지고 있는 경력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 부분들을 업무에 녹여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라는 취지의 사업이고요. 울산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도슨트 일부 부분들을 이제 채용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한 성립전 예산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국비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 성립전 예산 반영한 부분입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 묻다 보니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 세출 총괄표에 보면요, 22쪽에 사무관리비요, 물건비에서 사무관리비가 245억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이 얘기는 어떤 뜻입니까? 지금 울산페이하고 방역비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행정 비용들이 있습니다. 울산페이를 저희가 추가적으로 2천억 규모로 발행을 하기로 했고 그에 따른 이제 사무행정비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방역에 따라서도 사무행정비가 들어갑니다. 그 부분들을 고려한 예산, 세출 예산입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대 우리 기조실장님 울산에 오셔서 이렇게 시를 위해서 일을 1년을 하실지 아니면 6개월 하실지 2년을 해주고 가실지 모르겠는데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울산을 위해서 좀 더 이렇게 열심히 좀 해주시길 부탁드려요. 다른 영전해 가시면 더 좋고 빨리 가시면 더 좋고 본인은 좋지만 우리는 좀 섭섭하고 그런데 계실 동안만이라도 좀 이렇게 애정을 갖고 또 울산에서 이렇게 관사 지금 들어가 내려와 계시는 분 같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우리 울산을 이렇게 한번 둘러보고 명성고적도 있지만은 우리 시민들이 삶에 대해 가지고 방거리도 걸어보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몇 가지 질문해온
뭐 질의서를 만들어왔는데 거의 다들 이렇게 다 질문해가지고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세출 관련입니다. 세입 관련입니다. 세입이 어느 분 예산 담당관이 답변하시도 괜찮고 기획조정실장 관계였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순세계 잉여금을 60억 정도만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그죠? 순세계 잉여금이 지금 전체 전년도 지금 2월 되는 순세계 잉여금 불용액하고 세계 잉여금이 총합해 순세계 잉여금인데 그게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데 요밖에 요걸 전부 다 반영한 겁니까? 아니면 지난해 1월 지난해 결산 결과 전체 잉여금이 한 726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게 불용액하고 세계 잉여금까지 포함되는 거죠, 그죠? 잉여금 전체가 집행잔액이 한 416억 정도 되고요. 되고. 우리가 초과 세입으로 해서 그래서 그게 세계 잉여금이라 하는 게고. 예. 497억 정도 됩니다. 얼마에 총 726억. 726억. 네. 그 나머지 남았는 부분은 지금 그 2차 추경에 다 네, 산입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 나이가 걱정하지 마시고요. 좀 아쉬운 게 저희들은 이렇게 여러분들보다는 좀 사람 대민 접촉이 좀 높습니다. 밖에 방거리도 나가고 요즘 선거철이라 후보자들을 이렇게 뭐 제가 보면 많은 사람과 대화를 하고 그분들이 하소연, 그분들의 욕설도 듣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소리가 울산시가 지금 뭐하고 있느냐.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어려울 때 도와주고 안 하고 이 뭐 처음 다 망하고 난 뒤에 도와줄 거냐 하는 시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특히 제 지역군 옥동은 학원가가 많아요. 뭐 학원가가 많다 보니까 학원 그 원장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솔직히 그 자기 본의와 상관없이 휴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강의를 먹고 사는 그 강사 선생님들도 전부 다 비정규직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 뭐 휴강을 하다 보니까 한 달, 두 달 벌써 2달째 가까이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던데 그런 분들은 수입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분에 대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교육청에는 알아보니까 그와 관련된 준비된 게 전혀 없고 다른 시도에도 지금 이 부분 가지고 고민한 것 같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주장을 하곤 했는데 재난기금이든 그 명칭이 뭐든 응급구호든 어떠한 방법이 있든 우선 영세한 5인 이하의 사업장, 문 닫고 있는 사업장, 그리고 자영업자들 이런 분한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희망을 있게 할 수 있도록 제2차 추경 때는 그 점에 대해서 좀 역점을 두고 이렇게 편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아까 뭐 최대한 딸린 김 한 10일 그 당기면 한 19일 정도는 예산이 편성이 가능한 건데 우리가 총선이 끝나고 나면 바로 즉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최소한도로 우리 시민들이 조금이나마도 위안을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뭐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문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네, 고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대응 관련 사업이 862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제일 큰 부분이 지역 소비 촉진을 위한 지역 경기 활성화 사업,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생계 지원 사업 부분이 뭐 한 771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 저 5개 구군에 이렇게 다 이렇게 내려가는 부분이죠. 맞습니까?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합니까? 지금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는 이제 구군 시뿐만 아니라 구군이 총력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구분으로 교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소상공인 경영안전 자금 지원이라든지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 울산사랑 상품권 발행 이 부분들은 사실 시가 직접적으로 시비를 투입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시비 직접 투입하는 부분하고 5개국에 교부되는 부분이 뭐 어느 정도 되는지 그 구분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생활 한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 그 한시 생활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 계층에 대한 생활 지원이기 때문에 구분 분포에 따라서 교부액이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 별도로 부분도 자료로 한번 지금 총괄표에 좀 있어야 되고 그 프로테지로 보면 대충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직접 사업하고 5개국에 교부되는 부분하고.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추경이 이 뭐 코로나 대응으로 862억 원 나왔는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린가 하면은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국회의원이 내려올 거라 예상이 되면은 우리가 집행할 거, 교부될 거 이 부분이 아직까지 계획도 안 서 있는데 추경 소리도 갖고 와가지고 심의를 받겠다는 부분은 좀 잘못됐다는 부분이고 사실 이런 부분이 형평성이 맞게 또 이렇게 지급이 되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고민거리입니다. 맞죠? 지금 뭐 맞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지원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사경기 전까지 갈 것인지 기초수급만 할 것인지 또 긴급 환자 가족들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돼 있어야 되고 시에서 교부할 때는 지침이 같이 내려가야 된다는 그 얘기죠. 물론 국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왔겠죠. 그렇지만은 이런 예산 심의할 때는 그런저런 부분도 또 설명이 곁들여져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뭔가 좀 디테일하게 안 되는 부분이 항상 지적을 받아도 이렇게 개선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담당관님 이런 부분 좀 계획을 좀 세밀하게 좀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개국의 교부가 좀 되는데 그 부분을 제가 왜 알고 싶었냐 하면은 울주군에 지금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 대통령 내부적으로 결정이 났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과연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5개국에 울산광역시 내에 5개국에 울주군은 이래 250억을 편성해서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고 다른 구에는 안 한다. 얼마나 말이 많겠습니까? 이거 시에서 막아야 되겠습니까? 안 막아야 되겠습니까? 이 말이 안 되는 이런 부분인데 지금까지도 출산 장려금이나 이런 부분에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무고동 거기는 경계가 여기는 울주군이 여기는 남구입니다. 이런 부분에 논란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이거 250억 나갔다 하면은 이거 어떤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재난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그 서민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나 지자체가 일정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자체는 저희도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제 고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지자체별로 상이한 기준으로 지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조금 기본소득이라는 개념, 그 보편성이나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기본적인 재정 여건, 그다음에 이제 지급 대상, 지급 규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적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국가적인 기준 마련, 그리고 국가적인 재정 지원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어려운 상황을 근본적으로 타개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은 일단 소비 자체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정 어떤 그 기관이나 어떤 법인이나
어떤 그 업체로 돈이 몰리지 않고 지역 내에서 소비 촉진을 통해서 지역 경제가 어느 정도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확산세를 막아서 공포 심리를 조금 더 누그러뜨리고 그에 대해서 안전하다라는 인식을 갖고 그리고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지금 현재 저희가 할 역할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코로나 긴급 방역, 이번 1차 추경은 코로나 긴급 방역 그리고 지역 소비 심리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담았다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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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질의에 지금 여성권 동아님이 다른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자 중앙일보 좋다 이거지. 서울시 뉴스에 나왔습니다. 30만 원, 50만 원 지급 안 나왔는데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대구에 재난지구가 선정이 되면은 거기에는 뭐 국민적 합의가 그쪽에는 뭐 재난 기본소득이 지급되는 부분에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뭐 재정 가립도가 높은 데는 뭐 얼마 준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 잘못하면 그런 부분입니다. 울산시에서도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되고 맞다 아닙니까? 똑같은 한국에서 어떻게 지자체가 재정 자립도가 높다고 해가서 30만 원, 50만 원 또 100만 원 준다 하는데 입장 앞으로 안 나오겠습니까? 전주시도 그렇고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지방 분권도 좋지만은 이 병폐의 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울주군에서 지금 재난 기본소득을 250을 편성해서 가구당 10만 원씩 주겠다. 이거 울산시에서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되고 만약에 이거 시행하는 것 때문에 앞으로 교부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별성을 둬야 된다. 또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는 다 더불어민주당 시장 군수구청장입니다. 왜 거기 조정이 안 되는지 이걸 막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답변을 왜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거 어떻게 막을 것인지 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뭐 답변하기 곤란하다면 예산 난망에서 이 부분은 확실히 정리를 해줘야 된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만약에 울주군에 지급이 됐다. 상당히 논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행정이나 하는 게 그런 예측 가능한 행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울주군에서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부분에 대해서 울산시는 선제적으로 막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울주군 의원도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거는 안 된다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 대책을 답변해 달라는 그 얘기입니다. 네, 뭐 우리 의원님께서 이제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요. 지금 아마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재난 기본소득 관련해서 지금 재정이 좋은 뭐 서울이라든지 그리고 뭐 전주시도 뭐 얼마나큼 재정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발표를 했고요. 강원도하고 그 경남도 미리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분명히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형평성에는 좀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가 차원에서도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어떻게 할지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아마 기본 입장은 어차피 재난과 관련된 우리 국민의 최소한의 어떤 기초적인 것들을 보장하자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가 전체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이제 국가가 어느 정도 부담하고 그다음에 시 군구가 어느 정도 부담하고 뭐 이런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 다음에 같이 움직이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 시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제가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하고 약간 상통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다만 그 울주군에서 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게 필요하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라든지 다른 시도에서 먼저 하고 있는 것을 막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형편이 되는 시에서는 또 거기 또 시민들 또 거기도 국민들이 어렵기 때문에 여건이 되는 데서 선제적으로 하는 걸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그래서 아마 울주군 같은 경우는 뭐 저도 이제 우선 뭐 잘은 모릅니다만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파악하기로는 다른 우리 4개 구보다는 재정 여건은 그래도 좀 상당히 나은 걸로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예. 답변 내가 시간도 없고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단호하게 그걸 막아야 된다는 부분이고 지금 문재인 정부 장관만한 부분이 코로나 대응에서 제일 국민들이 합의를 못 이끌어내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다 우리가 인정을 하시면 울주군이 그렇게 시행하는 부분을 울산시에서 막아야 된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동료 의원이 이 부분이 형편이 돌아가면 좀 해주자. 120만 원인 건 1200억을 예산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지 울주군만 한다는 부분은 잘못됐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만 원이면 3만 원이고 5만 원이면 5만 원이면 형편에 따라서 가는 부분도 또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광역시 내에 울주군만 시행을 하면은 절대 그건 안 된다. 그 부분은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우리 실장님이 막아야 됩니다. 네, 네, 답변을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에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을 일률적으로 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시 내에서도 구나 구를 똑같이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좀 차별성 있게 여건에 따라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서는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려운 사람, 또 어려운 소상공인, 또 어려운 중소기업, 뭐 어려운 관광업, 또 어려운 학원업,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뭐 너무 도와드려야 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정유의 사태,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사태에 미정유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일찍이 해보지 않은 대책, 이 지금 재난기본소득을 우리가 계속해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아마 고건 부회장님께서는 울주에 230억을 주면 다른 데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울산시 인구로 환산하면 115만에 1150억입니다. 그죠? 1150억을 다 지급하면 몰라도 230억은 곤란하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뭐 울주군의 또 군수님과 또 그 울주군의 행정을 이렇게 또 살림살이를 진행하시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또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의견이 또 고건 부의장님 말씀처럼 울산시 전체로 퍼져서 울산시 전체 시민들에게 1150억이라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단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집행부도 고심이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만 네, 미정유의 사태에 미정유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방자치 시대라서 지자체 기초자치단체장은 그 지역의 군민들의 선택을 받고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 지역의 군민과 군민이 강력히 요구할 때 수장으로서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가 있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전주시는 기초단체지만 광역단체와 다르게 자기만의 어떤 재난기본소득을 지급을 했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인구 100만이 안 되는 이재명 시장도 작은 기초단체지만 청년기본소득을 주도적으로 하고 경기도를 행정하는 그런 경기도지사가 되었습니다.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 시장님의 어떤 결단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 기조실장님이야 전 공무원들이 남 다 하고 난 뒤에 뒤차 타고 또 따라가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좀 면밀히 검토하시고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김선미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 가지 사람들이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다른 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A라는 모 단체에서요. 어떤 A라는 분이 자기 월급 전액을 코로나에 기부하겠다라고 했더니 동료 직원분들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들 어떡합니까? 우리도 다 해야 됩니까?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월급 전액 기부하는 것을 막고 나섰어요. 아예 못하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사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에. 참 이게 뭐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해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해 안 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선행을 하는데 왜 막고 나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따라하지 못하는 게 죄스럽고 미안한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형편 안 되는데 모두가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만큼 각자 하는 것이지. 최근에 또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신정시장에서 관리비 전액을 면제하고 임대료를 착한 임대료를 해서 안 받는 분들이 생기면서 그걸 언론 타면서 다른 상인분들도 따라서 같이 선행을 베푸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선행이라는 것은 그렇게 시작하고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인기 영합해서 뭐 따라한다, 어떤 뭐 언론 타기 위해서 한다, 그렇더라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어려움을 나누어 가는 것이지 시작이 조금 자기의 어떤 그 인기라든가 다른 거에 부합해서 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따라가고 그게 전파가 좋게 퍼져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사람들이 이익이라는 건 당장 눈앞의 이익을 생각하기도 하고요. 집단 이익을 생각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내 자식을 위해서 이기적인 행동도 합니다. 먼 미래를 위해서. 제가 여기 의회에 나와서 의원 활동을 하는 이유는요. 울산이 조금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되어서 우리 아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이기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이기심은 선한 이기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적이 좋은 거기 때문에 해도 됩니다. 왜 그걸 막아야 되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울주군 맞고 그러면 전주 맞고 그죠? 미국 얼마 줍니까? 지금 한 명당 $1,000 준다 하죠. 막아야죠. 전 세계적으로. 왜 니네들만 해? 같이 우주에서 공생하는데 우리도 주라. 좋은 일은요. 같이 합시다. 예. 그래서 울산시도 저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하고요. 추경 편성을 10일 당길 수 있다 했는데 실제로 그 소상공인들은 지금 현재 막 몇 개월, 3개월, 4개월 지금 수입이 제로고 수입이 제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유지비, 관리비, 인건비 부도나게 생겼습니다. 그죠? 옛날에는 어려우면 나라에서 곡간 풀어서 그저 그율미로 다 구제하고 시작했습니다. 탈탈 털든지 아니면 빚을 내서라도 정리하고 그래야지만 경기가 회복돼야지만 연말에 세금 걷고 세수 다시 확보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렇게 해서 부도 처리되면은 어떻게 할 겁니까? 울산 망할 겁니까? 그죠?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 그런 말씀, 당부 말씀 드리고요. 사실 질문이 있었는데 질문 안 하고 당부 말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울산에 계시는 그 나름대로 공무원분들, 준공무원들 분들께 당부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울산 인구 계속 줄어들면 결과적으로 울산이 광역시에서 그냥 울산시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경남의 도 편성에 되거나 인구가 줄어들어서 인구 절벽으로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전체적으로 같이 선한 마음 풀어서 좀 더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본 재난소득에 대해서도 재난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추경도 조금 더 당겨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저희 의원님들이 보는 어떤 다양한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집행부 많이 수고하시지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스크 관련해서 좀 마스크로 지금 우리 시민들의 박수를 받았던 지자체 기장 군수님 가까운 곳에요. 오규석 군수님. 오규석 군수님은 마스크 전에는 사과하십시오를 의회에서 뭐 4시간 동안 1대1 질의응답에서 의원님과 붙어가지고 의원님께 사과하십시오를 500번 뭐 4시간 동안 의회를 마비시킨 그런 불명예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기장군수 오규석 군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여기 올린다는 것은 그만큼 마스크를 선제적으로 지급하고 국민의 인기를 넘어서 전국 국민의 박수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울산시정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게 어떻게 한 분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산이 3조, 4조인데 한 분이 다 결제하고 머릿속에서 아이디어 내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은 집행부에서 이 사태 때 어떤 결정을 하고 판단을 내려서 시장님의 마음을 움직일 건가를 잘 하셔야 되는데 늘 조금 아쉽습니다. 그런 아쉬움은 낮은 점수로 저희들한테 돌아올 때는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시는 건가 하는 그런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지금 또 시장님이 결정하고 판단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어제 저도 산불 현장에 있었는데 그 순간에도 그 상황실 본부를 어디로 옮길 건가를 고민하는 시장님의 선택을 제가 볼 수 있었는데 매 순간 선택하는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참모하셔서 지금 낮아진 시정을 조금 높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는 3월 24일 개수조정을 통해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의를 선포합니다. 네, 회의 진행합시다. 오늘. 네. 의사일정 2항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항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3항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4항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등 일괄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네, 기획조정실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의가 없습니까? 네, 말씀하시죠. 네, 우리가 이미 티타임 때 합의된 내용으로 그렇게 좀 진행하자고 그렇게 합의를 했는데 네,
잠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오전 회의에 이어서 의사 일정, 이양 사망 사항, 기조실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과 검토를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의가 없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기조실장님, 바른대로 나오셔서 네,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조정실장 안성대입니다. 평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열정으로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기울이시는 윤덕권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평환 정책기획관입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422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426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427호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25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균형 있는 업무 배분을 위해 부시장의 분장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부시장의 분장 사무 중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사무를 경제부시장에서 행정부시장으로 조정하고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으로 소방본부를 시장 직속으로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6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화재 등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소방 현장 활동 부족 인력을 충원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명 변경과 지방 등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1171명에서 1281명으로 110명 정원하여 정원의 총수를 3077명에서 3187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집행기관 정원 1837명, 의회 사무처 정원 60명, 합의제 행정기관 정원 9명은 변동이 없습니다. 계급별 정원 조정 내용은 소방령 이하 110명을 정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7호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8개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으로 복무, 예배 등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기 위해 상위 법령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소방령을 소방령으로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을 울산광역시 소속 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등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한 근거 법규와 개정 조례안 등은 따로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성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홍병익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425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개정 이후 주요 내용, 근거 법규,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4월 1일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균형이 있는 업무 배분을 위해 부시장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사무를 경제부시장 분장사무에서 행정부시장으로 조정하고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른 후속 조치를 반영하여 소방본부를 시장 직속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또한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기존 경제부시장 소관 문화관광체육국 사무를 행정부시장 소관으로 이관해 부시장의 업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으로 소방본부가 현재 행정부시장의 지휘 감독에
시에서 시장 직속으로 조정하는 등 소방관계 법률의 개정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후속 조치를 반영하는 조직 개편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6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개정 이후 주요 내용 근거법규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화재 등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소방 현장 활동 부족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제명 변경, 목적 추가 및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소방 현장 활동 부족 인력 충원을 위해 계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정원의 총수를 3,777명에서 3,187명으로 110명을 정원하려는 것입니다.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화재 등 소방 현장 활동 부족 인력 충원을 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계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정부의 소방 현장 인력 확충 계획에 따라 정원하는 만큼 일부 우리 시 재원으로 충당해야 하는 부족한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국가로부터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의안번호 제427호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일괄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개정 이후 주요 내용 근거법규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소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의 법률과 관련 하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8개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조례 용어를 정비하고 울산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이 국가직 전환 시에도 복무, 여비,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상위 법령 근거 및 적용 대상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소방공무원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4월 1일부터 소방공무원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상위 법률과 관련 하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지방소방공무원이 국가직 전환 후에도 복무, 여비,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본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조례 등 일괄 개정조례안에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홍병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정책기획관을 통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 부분은 문화관광체육국을 행정부 시장에서 경제부 시장으로 변경될 때 본의원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고 이 부분은 좀 불합리하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는 부분에 대해서 이 행정의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 국을 갖다가 다시 경제부 시장 산하에 갔다가 다시 오는 부분 이게 상당히 잘못됐고 이번 계기로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건설교통국도 행정부 시장 산하에서 경제부 시장 산하로 또 전환이 됐습니다. 그 부분도 왜 고민을 안 했는지 지금
문화관광국이 행정부시장 산하로 오는 부분은 뭐 앞으로 태화강 국가정원, 뭐 방구대 안각항, 유네스코 세계 유산 등재 뭐 관련해서 이렇게 한다지만은 사실 문화관광체육관 행정부시장 산하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또 제대로 행정이 이루어지고 또 모든 행사나 뭐 그런 부분이 이 문화관광체육국에 대민 업무가 또 많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와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이번 이게 행정기구 설치 조례할 적에 건설교통국은 본 의원이 생각하는 데는 이권이 상당히 있고 금액이 크고 또 중장기 계획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당연히 행정부시장 산으로 와야 되는데 왜 그건 검토 안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기획관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건설교통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업무가 변경될 때 그때 이제 환경국하고 이렇게 서로 맞바꿨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 한쪽에 이렇게 넘기려면 또 환경국을 조정하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특히 이제 건설교통국 같은 경우에는 국비하고 연계된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규모도 크고 그래서 지금 현재 경제부시장님이 오셔가지고 그 국비 확보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은 이렇게 국비 확보하고 연계돼서 경제부시장 쪽에 남겨두는 게 좋겠고 환경국을 이렇게 이제 경제부시장 쪽으로 만약에 이걸 바꾼다면 넘겨야 되는데 환경국은 지금 이제 문화체육관광국하고 이렇게 해서 관광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부시장님 쪽으로 같이 일원화시키는 게 좋겠다 저는 그래 판단.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뭐 저도 설명은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뭐 예산하고 관련돼 있어서 경제부시장 쪽에 있어야 된다. 또 뭐 환경부가 맞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랬다. 그 부분은 뭐 좀 설명이 좀 될 수 없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경제부시장은 과거에 시장이 정부적인 판단이나 또 예산 확보에 정식 공물이 아닌 또 개방형 임기제입니다. 그런 부분을 중책을 한다는 부분은 울산시정이 계속 쭉 가는 부분에 대해서 직업 공무원이 해야죠. 행정부시장이 뭐 시장이면 선출직이지만은 실질적인 행정부시장이 뭐 인사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관장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금액도 크고 그런저런 예산하고는 행정부시장이 경제부시장인데 이 부분은 이렇게 좀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되는 부분인데 이게 잘못됐다고 판단하면 바로잡을 적에 이번 기회에 같이 했으면 안 좋았겠나.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뭐 이번에는 이렇게 됐지만 한 번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환경녹지국은 그 업무 사안이 법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정무적인 판단 이런 필요 없습니다. 뭐 법에 따라서 집행 안 하면 되니까 그런 경제부시장 산하에 나눠도 되고 건설교통국은 여러 가지 앞으로 울산 미래 비전이나 여러 가지 중장기 계획이 많이 들어가 있는 관계로 행정부시장이 와야지 제대로 된 업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이번에는 안 됐지만 한 번 더 조직 개편을 하더라도 행정이 제대로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고 업무 그게 소관이 분명해야지 일이 제대로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행위 오락가락 행정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시민들에도 신뢰도 않고 최고 문제는 공무원들 자체들이 헷갈리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큰 틀에서 하는 부분은 처음에부터 신중히 검토해야 되는데 안 되어서 이런 사단이 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건설교통국은 우리 실장님이 오셨으니까 재검토를 한번 하셔가지고 한번 연구를 한번 해봐 주십사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이 110명 이렇게 정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뭐 정책기획관님이 저한테 뭐 설명을 많이 드렸지만은 사실
지금 경기에 울산시가 상당히 뭐 지금 지방채를 1,900이나 발행해가지고 빚을 내가 행정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국가에서 이렇게 이 지침이 내려왔다 해서 이렇게 대규모로 인원을 정원하는 부분은 저는 잘못됐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뭐 올라왔으니까 뭐 저희들이 좀 뭐 이거를 부결시키기는 좀 힘든 부분이지만 2023년까지 앞으로 330명을 더 정원해 몇 명 정원해야 됩니까? 그 계획은 여기에 같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있더라고요. 몇 명입니까? 예, 그 부분은 지금 2022년까지 총 512명을 정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원래 지금 110명은 하고 512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해야 된다. 정책 기획까지만의 생각이 아니고 예산실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되고 또 국가적으로 하면 7대3으로 우리가 시비가 30% 들어갑니다. 그 부분도 당연하게 국가에서 요구를 했으면 국가에 책임져야 됩니다. 아니 시의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꾸 지방정부에 부담을 주는 부분은 잘못되는 부분이고 잘못된 부분을 어필을 뭐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부분도 울산시 공군 시장님부터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512명에 대한 부분은 신중히 검토하고 이 계획서에 110명이고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는 것까지 다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우리가 감을 잡고 어떻게 그걸 할 부분 아닙니까? 사실 경무다고 생각하는 소방 맞습니다. 가능하면은 소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또 의회에서 격려하고 또 많이 지원해야 되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것도 형편을 보면서 해야 된다는 말씀 분명히 드리고 512명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뭐 국가에서 2025년까지 다 채하라 이래도 그 부분은 꼭 따라해야 될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듭니다. 110명이 정원이 되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업무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되는 부분인가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우리 이번에 정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110명이 어디에 배치되는지 과연 적절한 부분이 있는지 지금 사전에 파악을 해야 되지만 사후에라도 조직 진단을 정확하게 해서 앞으로의 정원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이 부분은 뭐 전국적인 사안이라서 다른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예산을 따내는 부분들은 국가에 건의를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정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신중히 검토해서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아무튼 좀 본원이 보건대는 좀 이 부분이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은 뭐 어제도 산불이 났고 또 소방인력이 충원이 되면은 더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뭐 본원은 찬성을 하지만은 제 오늘 발언했는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미입니다. 소방 인력이 지금 증원되는데 주로 어디에 증원되는 겁니까, 인력이? 지금 증원하는 부분들은 다 이제 현장 지원 인력에 이렇게 증원이 됩니다. 이제 현장 지원 인력을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 본부에 항공구조 구급대 1명, 그다음에 뭐 구급팀 3명, 119 특수구조단 준비하는 데 1명, 또 각 5개 소방서에 대응 총괄, 소방 특별조사, 또 특수차나 물탱크 차를 운전하는 진압대, 구조대, 구급대, 현장 안전점검관, 또 온산서 위험물 안전팀 이런 데 해서 현장 인력 중심으로 저희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네, 현장 활동하시는 그 부족 인력분들을 중심으로 증원하셨다 했는데 거기에 감사드리고 그 소방령 이하라고 했는데 소방령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이게 현실적으로 잘 못 알아듣는 말이라서 공무원과 비교한다면 어느 정도에 되는 직급입니까? 소방령은 5급 수준입니다. 네, 그럼 그러니까 5급 이하의 인력으로 110명 정도를 증원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주로 이제 5급 이하의 직원들입니다. 네, 예. 지금 방금 그 부의장님께서 그 건의하셨는데 인건비라든가 이제 울산시 재정이 부족한 상황인데 자꾸 이렇게 110명씩 충원하면 인건비 더 들어가고 실제로 시 가용 예산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재정도 어려운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그 국가적이 전환되면서 저희들이 이제 생각하기에는 국가에서 다 인건비 비용을 부담할 줄 알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7개 광역자치단체가 다 마찬가지여서 이걸 이제 시도지사 뭐 회의 논의기구를 통해서 저희들 정부에 계속 건의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그 예산들이 그 국가에서 다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좀 더 노력해 주시고 실제로 이 국가직 되면서 인력을 시 예산에서 충당되지만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담배 개별 소비세를 더 많이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예, 거기하고 비교한다면 어떻습니까? 그 비용 정도는 충분히 나옵니까? 아니면 부족합니까? 그 지금 이제 담배 개별 소비세를 기존 10%에서 25%로 올려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이 새로 충원되는 소방 인력들의 인건비의 한 70%를 지금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 기존 소방 인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하고 또 나머지도 100% 다 이제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야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담배 개별 소비세가 20%에서 좀 더 올라가죠. 2022년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뭐 아마 앞으로 45%까지 증원한다, 올린다고 얘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도 부탁합니다. 예, 예. 이건 제가 약간 답변드리면요. 현재 담배 소비세가 5%가 안전이고 15%가 소방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하나 없는데 네. 이번에 추가로 내려오는 뭐 저희 시 기준으로 치면은 뭐 한 73억 정도도 70%인데 요거를 이제 기존에 20% 이게 20%죠. 20%를 45%로 늘립니다. 그럼 20% 늘리는 부분은 순수하게 인건비로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부분만큼이 우리가 지금까지 17년부터 내려온 소방 그 인력에 대한 인건비의 70%에 해당되는 부분들입니다. 아, 70% 정도다. 그럼 실제로 인건비의 한 30% 정도는 시비에서 빠져나가는 예산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예, 예.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 국비 확보하시는데 예, 감사드리고 네,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불 끄시는데도 11시에 종료됐던데 어제 바람 강풍 불어서 저는 그게 부산 쪽까지 쭉 연결되는 줄 알았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손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 고금 부의장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조직이 이렇게 위인 설관되다시피 설치된 데서는 굉장히 좀 안타깝고 아직도 우리 건설교통국은 여전히 그 경제부시장 산하지 그죠? 왜 그거는 이렇게 환을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놔둔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특별한 이제, 목적이 예, 있느냐고요? 특별하게. 특별한 목적은 없습니다. 의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예술관광국도 의무의 효율, 경제, 문화, 예술 이런 걸 이제 경제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져갔던데 그 효과는 다 달성한 거예요? 일정 부분은 뭐 다 달성됐어요? 달성이 아니라 방향은 잡았다고 봅니다. 아니, 그걸 가져가서 우리가 그 구상했던 관광 사업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졌고 그다음 체육, 스포츠, 문화예술이 산업화될 수 있는 그렇게 하겠다고 그때 우리한테 의원들을 설득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이렇게 숙성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업무 전문적인 이렇게 그거는 좀 행안부에서 오신 분이라 가지고 제가 경제부처에서 오신 분이라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그 문외한이라 가지고 업무를 다시 경제부시장으로 넘기는 건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할까요? 저도 헷갈리고 좀 그래요. 이게 물론 그 그 체육관광국이 그죠? 문체국이 그 경제부시장 쪽으로 가서 산하에 가서 우리가 추진하던 각종 관광 사업이 본적 궤도에 오르고 투자 유치가 돼서 현실화되고 이렇게 눈으로 보고 이렇게 어느 정도 가닥이 정리됐고 이 정도면 됐다 싶은 그런 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없이 지금 이제 넘어가니까 좀 안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직을 설계할 때 1년 전에 제가 시정 질문으로 우리 울산의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 미래 분야를 이렇게 하자 했는데 그러니까 좋다 할게 질체위원회 반대하지만은 그 이튿날 뛰어와가지고 하겠습니다 하더라고 답변을. 그래놓고는 지금은 미래 기반국이 미래 흑파는국으로 바뀌어가지고 저는 여전히 그 미래를 먹거리를 찾아내는 게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업무를 짭만 나눠가지고 하는 거로 이렇게 있거든요. 아직도 느끼고 있어요. 차라리 업무를 그 국 이름을 처음 잘못 지었는지 미래 기반국이 아니고 그냥 경제 기반국이라 해가지고 산업 입지와 이런 거 담당하는 그거만 하는 한정된 느낌을 같으면 또 다른데 제일 처음에 저를 설득시키고 가지고는 아주 그럴듯하게 설명해놓고는 여전히 아직도 그에서 못 벗어나고 있어요. 그도 이참에 한번 국이 지금 명칭을 바꾸든지 혁신국하고 바꾸든지 하든지 한번 정리를 해서 좀 제대로 외부에서 보면 진짜 미래국 제4차 산업에 대비한 그런 국인지 그런 것도 한번 제대로 이렇게 좀 한번 살펴봐 주세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내가 한번 지적했는데 시민들이 들어가지고 익숙하지 않던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회가 변하다 보니까네 옛날에 우리의 그 사고 체계로 가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산업이 발전하다 보니까네 여전히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 한글과 한자말을 갖다 붙이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죠? 뭐 스마트, 뭐 다양한 이런 그런 것도 있는데 담당과 이런 명칭도 한번 이참에 한번 하반기에 또 할란지 모르겠습니다. 각 개별로 담당별로 이렇게 과별로의 명칭도 좀 심사숙고해가지고 울산에는 우리 최연배 선생님이 한글과 관련돼 가지고 한글 조례되어 있습니다. 최소한도 우리 시민들이 익숙하게 들으면 바로 무슨 업무를 하는지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거로 이렇게 좀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설명을 다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질문하는 것도 그렇고 여하튼 우리 김선미 의원께서도 이야기하셨듯이 30%의 시비가 투입되는 부분에 좀 빨리 이렇게 국비가 완벽하게 다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습니까? 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사일정 2항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네, 의의가 없습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3항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종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의가 없습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4항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일괄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의가 없습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위원 여러분, 관계 고문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에 대해 심사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5항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네, 기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조정실장 안성대입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윤덕권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기한 세정담당관입니다. 네, 의안번호 제428호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세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1919년 12월 31일 개정되어 2020년 3월 2일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조례에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영세 납세자 소유 재산에 대한 평가 방법, 선정 대리인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 대리인 신청 방법과 절차 등을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조례 제5조 2에서 5조의 4까지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설명드린 개정 조례안은 3페이지 첨부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성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홍병익입니다. 의안번호 제428호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개정 이후 주요 내용 근거법규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 2, 제6항에서 위임된 소유재산의 평가 방법, 대리인의 임기, 위촉, 대리인의 선정을 위한 선정 방법, 절차 등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소유재산의 평가 방법, 울산광역시 선정 대리인의 위촉, 해촉 및 선정 대리인의 신청, 통지 등에 관한 것입니다. 국세의 이의신청 및 심사, 심판 청구 등 불복 업무에 대해서는 영세 납세자가 국선 대리인을 통해 무료로 대리가 가능하나 지방세는 무료 대리인 제도가 없어 영세 납세자의 권리 구제와 소세 운영 체계상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62조 2, 제6항에서 위임된 소유재산의 평가 방법, 대리인의 임기, 위촉, 대리인의 선정을 위한 신청 방법, 절차 등 선정 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반영한 것으로서 납세자의 실질적 권리 구제를 도모하는 한편 국세와 권리 구제 체계상 형평성을 맞춰 납세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본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2020년 3월 2일인 법 시행일에 맞춰 조례가 개정되는 게 바람직하여 보이는데 적기에 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홍병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질의 토론하기 전에 네,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 중에 그 적기에 개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는데요. 네,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이 조금 늦은 감은 좀 있습니다. 지난해 그 민생개혁 법안이 국회에서 12월 31일 187건이 동시에 이제 통과됨에 따라서
행안부에서 조례 표준안을 제정하는 시도의 의견을 들어서 표준안을 만드는데 한 15일 정도 걸렸습니다. 그 뒤에 우리 시가 조례 입법하는데 한 20일 이래 해서 2월 달에 임시회 때 상정을 물리적으로 사실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임시회 조례안을 상정했는데 그래도 그나마 다른 시도보다는 훨씬 좀 빠른 편입니다. 지금 다른 시도 부산, 대구, 광주 같은 경우는 4월 달에 하고 서울, 인천, 강주, 세종 이쪽은 한 5월쯤 이렇게 개장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무튼 물리적으로 조금 시간적으로 조금 불가피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충분히 설명이 되었고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었다. 네, 이해됩니다. 늦게 조금은 늦지만 그래도 준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세금을 납부한 자에게 그저 그분들에게 혜택을 돌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했어야 되는 거고 적극 환영합니다. 이것을 실제로 시행할 때도 좀 더 돌아갈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현실적으로 누구에게나 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집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손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정 담당께서는 물리적으로 어렵다 하는데 저는 공무원에는 항상 이유가 있어요. 항상 하는 이유가 있고 못하는 이유가 항상 있어. 그래서 그거는 별로 큰 의미 없는 게고, 자, 이 조례가 이렇게 통과되면 물론 납세자한테 어느 정도 실익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년에 이 정도 이렇게 납세 대리를 요구하고 하는 이런 게 실적이 있는지요? 지금 우리 시가 지방세 구제 업무를 운영하는 곳이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예. 1년에 납세 이렇게 세무 대리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위임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건이 이렇게 한다면 1년 참 단순하게 1년에 구제 심사 신청이 한 몇 건쯤 됩니까? 신청 건수와 연도별 보면은 보통 최고 작을 때는 한 10건 정도 되고 네. 많을 때는 한 30건 정도 이렇게 됩니다. 40건? 30건. 30건. 네. 그러면 그 납세자 중에서 이렇게 세무 대리를 요청을 할 만한 그러한 세금을 내는 그런 사람 정도가 있는지. 대기업은 거의 대부분 다 어느 정도 일정 기업은 대부분 다 이렇게 다 갖고 있을기고 그 세무를 맡기든지 아니면 자기가 보유를 하든 인력을. 그런데 일반 이렇게 기업을 이렇게 일반 소비자가 우리 납세자가 그 중에 영세한 납세자가 이렇게 하는 거는 거의 지금은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과거와는 좀 다르게 그런 실수는 거의 안 한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선정 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들이 좀 되어 있습니다. 영세 개인 영세 납세자가 지금 1천만 원 이하일 때 이 부분은 이제 납세자 부과할 때 별도로 이 신청이나 과세전적부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내용들을 미리 안내를 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1년 우리가 과운압으로 이제 발생되니까 과운압 건이 한 몇 건쯤 돼요? 과운압 자료는 지금 그건 하나가 틀리네.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내가 드리겠습니다. 예전처럼 그 수기로 할 때하고는 좀 이제 많이 달라졌을 거고, 그죠?
그다음에 전산화 이후에도 오류를 끊임없이 이렇게 보완을 했을 건데 과온압도 이렇게 많지 않을 거고 소비자한테 이렇게 큰 실익이 있을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납세자한테. 전산상으로 과온압이 생기는 발생 빈도는 좀 낮은 것 같고요. 사실 그 납세자가 납세 신고를 할 때 잘못 신고, 넘치게 신고했기나 적게 신고했기나 해서 경정을 받는 이런 과온압이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인세 부분도 사실 국세자 부분도 연동돼서 지방세가 이제 부과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국세 받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위들이 대부분 과온압이 생깁니다. 아니 국세는 그 연동되어 있는 국세와 주민세와 관련된 법인세, 소득세 이런 거는 법인세 조정 이후에 그죠? 법인세 조정과 조정 기간이 있잖아요, 그죠? 예. 자기들이 5월달에 이제 그 법인세 연합을 하고 5월달에 연합을 12월 말에 연합을 하고 5월달에 조정할 건데 그에 대한 경감은 자동적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자동되면 그 건수는 또 지방세 부분은 건수는 과온압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 기 납부한 그 세액에 대해서 과온압 부분은 정리를 해. 그러면 뭐 이렇게 울산시가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이익이 뭐예요? 그럼 울산시는? 지금 대리인 제도로 예, 운영하는 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면 울산시가 얻는 이익은 뭡니까? 시가 얻는 이득은 없습니다. 아니 시가 없는 영세 납세자들이 구제를 좀 권리 구제를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분들이 영세 납세자들이 변호사를 산다든지 세무사를 데린다든지 그런 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 재정의 이득은 아니요. 없다. 제가 시가 받는 유무형의 그 이익이 실익이 뭐냐 했단 말입니다. 시는 행정 서비스를 줄일 수 있다든지 뭐 네, 등등 맞습니다.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서비스는 좀 높아질 수 있죠. 높아지는데 굉장히 금전적으로 가치를 따지는 부분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조금만 보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행정도 점점 이제 선진화되고 하다 보니까 특히 돈 있는 분들은 법인이든 기업이 큰 기업이든 돈 있는 사람들은 변호사도 쓰고 세게 써서 충분히 권리 받을 기회가 많은데 특히 영세하신 분들은 세무도 그렇고 법률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좀 미흡한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주기 위해서 마을 세무사 제도라든지 납세자 보호관제라든지 이런 권리 구제들이 점점 강화되고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국세하고 지방세와 비교했을 때 국세는 미리 이제 아까 말씀 대리 선정 제도가 있는데 지방세 부분도 지금 지방세 부분들이 점점 포션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피해 구제 국민들 시민들 구제를 좀 강화해주는 차원에서 이제 제도가 하고 있는 거고요. 요 요건이 맞는 대상자는 현재로서는 크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요 맞춰서 작년 걸 보니까 작년 기조로 보면 한 7건. 그 전에 17년도 해봐야 한 7건에서 4건 사이 정도가 여기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작지만 이런 제도를 해서 우리 시민들 권리를 구제를 하고 또 이런 제도가 가동이 되면 이 제도를 알게 되면 또 이게 더 이용하는 시민들은 더 늘어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좋은데요. 지금 우리가 행정이 어느 정도 이렇게 스마트에 돼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자정부로 인해 가지고 스마트에 됐는데 이런 걸 오히려 운영을 하면서 비용만 더 증가되는 거지 실익이 과연 있느냐 없냐는 그에 대해서 생각을 좀 고민하는데 이분은 그냥 공짜로 서비스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위촉하면 그 비용을 오히려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과연 실익이 있겠냐? 1년에 한두 건밖에 안 생기는데 과연 직접적 시에다 도움은 안 됩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시민들 권리를 더 보호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시가 시민 지향의 행정하면서 또 시에 따른 신뢰성도 높아지고 또 이런 제도가 있게 하면서 저희는 또 더 철저하게 또 이렇게 하게 되고 그런 부분은 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사입니다. 예. 네,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네. 네, 이게 대리인을 통해서, 국선 변호사처럼 무료 대리인이 국선 변호사가 저희 시민들이, 법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주는 것처럼 납세와 관련해서 그 시민들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거라는 그런 판단이 있는데, 예, 그게 시의 실질적인 이익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게 세금 써서 시민 행복하게 하려고 시민한테 돈 걷은 거 아닙니까? 그죠? 세금 내라고 왜 시민들한테 강제적으로 통장에서 뺐듯이 가져옵니까? 시에 맡기면 당신의 노후나 또 당신의 삶이 질적으로 행복해질 거라고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시민이 행복한 것이 우리 시의 실질적인 이익입니다. 그러려고 정부가 있는 거죠. 그죠? 그냥 개별적으로 돈 벌고 개별적으로 자기 역량으로 살고 그러면 되는데 왜 굳이 우리가 정부를 만들어서 세금을 걷고 또 일정 부분 통제하고 군대를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시민이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데요. 네, 아무튼 잘 좀 정착되고 홍보되어서 영세한 납세자들이 좀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5항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의가 없습니까? 네.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11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